안녕하십니까. 이제 9번째 시간을 맞았는데, 비정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폐수, 폐하, 폐강, 이거에 대해서, 그 중에서 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폐수는 한족과 우리 민족이 국경이 되는 강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설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유만조선과 연나라의 국경이 폐수다라고 한서나 사기에 적혀 있으니까 폐수가 중국하고 우리의 국경이 되는 강이었던 거는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폐강이라는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그 폐수가 대동강이라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쓰는데 뭐냐면 고려사에 보면 견운이 왕에게 글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고 폐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즉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고 대동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강은 폐수고 폐수는 대동강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제 그 작재건 그 탄생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는데 당숙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산초를 두루 유름하고자 해서 그 천보 12년에 계사년에 바다를 건너 폐강의 서쪽 나루터에 이르렀다. 송악군에 이르러. 그러니까 송악군이 폐강의 서쪽 나루터가 송악군에 있으니까 그거는 개성이다. 그러니까 폐강은 대동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랑 잠자를 같이 해서 거기서 난 게 작재건이다. 그래서 작재건이 화살 들고 그 당나라로 자기 아버지 찾아가다가 용왕 딸하고 결혼해서 돌아와갖고 그냥 중간에 돌아와갖고 왕관 아버지를 낳고 거기서 왕관이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그 둘째 시간이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폐강이 나온다. 그러니까 폐수는 대동강이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작정원에 이게 고려사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럼 우리가 당나라의 호래 자식의 그 후손이 우리 고려시대의 왕이었다는 거냐. 그것도 호래 자식의 손자가 먼 후손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렇게 기록된 거는 이미 4대 사상이 머릿속 깊이 박힌 조선시대에 정인지를 비롯한 그 4대 사사주의자들이 편찬한 게 고려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록됐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려사 자체를 이거 정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고려사는 정사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정인지를 비롯한 사대주의에 젖은 그 역사가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록했다라는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또 다른 기록, 예를 들어서 고려사만큼이나 정확하고 고려사만큼이나 그 신빙성 있는 기록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왕건이 누구누구 후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조상들은 뭐를 했었고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다면 그거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제가 아이고 이게 고려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죠. 물론 당숙종의 뭐 이 호래 자식의 그 손주다 그게 왕건이다 그건 아니라는 건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정인지 같은 그 당시 그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이 왕부터 그때 조선시대 초기에 왕부터 시작해 전부 명나라의 절절멸 때잖아요. 그래서 책봉 받으려고 난리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폐강이고 폐하는 삼국사기에 보면 온조왕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였다.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만의 사신을 보내서 도읍을 옮긴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강역을 구획에 정했는데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을 경계로 삼으며 그 웅진이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나가는 폐하는 예성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폐하가 예성강이다. 그러니까 폐수가 예성강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크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저는 폐수, 폐강, 폐하로 이렇게 명명된 게 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폐수, 폐강, 폐하를 폐수를 갖고 전부 폐강도 쓰고 폐하도 쓰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폐수라고도 쓰고 폐강이라고도 쓰고 폐하라고 쓴 이유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한자 사전에서 패자를 찾아보면 강 이름이 그냥 강 이름 패 이렇게 되어 있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봐도 그 패수나 패강을 또는 패하라고 쓴 거는 패수 자체가 보통명사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패가 국경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다. 그래서 패수, 패강, 패하는 모두 국경을 지칭하는 물줄기라는 의미인데 한족 중국과의 국경은 패강, 또 고구려 신라 백제의 국경은 패강, 한족 중국과의 국경은 패수, 고구려 신라 백제의 국경은 패강, 그리고 패하는 고조선과 마한의 국경이 아니냐. 그래서 그 국경이 서로 다른 여기랑 여기의 국경, 여기랑 여기의 국경 그랬기 때문에 패수, 패강, 패하로 나눠 쓴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고려사가 승자의 역사고 사대 사관이라지만 호란을 야기해서 패수를 패강이라고 기록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삼국사기 역시 김부식이 또 이제 대동강을 패강이라고도 쓰고 뭐 패수라고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써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사대 사상에 처해서 고구려를 중국에 비해서 과소평가해서 적은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런 고의적으로 패수, 패강, 패하를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사대 사상이 적다 보니까 패수라고 썼다, 패강이라고 썼다 이런 거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패수, 패강, 패하라고 써놓은 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일부러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래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패수는 확실하게 중국과 우리 한민족, 한족의 중국과 우리 한민족의 국경을 나타내던 그 물줄기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패강이나 패하 역시 국경을 나타내는 물줄기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갖고 뭐 패강이라고 썼다 그랬고 대동강이 패수다? 글쎄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자 자체가 국경을 말하는 거지만 중국과의 국경은 패수,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의 국경은 패강, 그리고 패하는 마한 그쪽의 국경이 고조선과 마한의 국경이 패하. 이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국경이기 때문에 그 수, 하, 강을 다르게 쓰지 않았나. 그리고 강 크기도 물론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삼국사가 제가 사대사기에 그 저진 기록이라니까 도대체 왜 자꾸 삼국사기 4대 저진 기록이냐고 그러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장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국사기 그 지리에 나오는 고구려에 관한 건데, 지리에 관한 고구려에 되는 건데, 국내로 도읍하여, 국내송이죠. 455년이 지나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156년이 지나 평원한 28년에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83년이 지나 보정왕 27년에 멸망하였다. 여기까지 뭐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성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평원왕 때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망했다. 668년에. 옛사람들의 기록에 시조 주몽왕으로부터 보정왕에 이르기까지 영년은 틀림이 없고 상세한 것이 이어갔다. 그러나 혹은 이르기를 고구원왕 13년에 왕이 평양 동왕성으로 이거하였는데 성은 지금 고려 서경의 동쪽 목멱산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 옳고 틀림을 알 수가 없다. 평양성은 지금 고려의 서경과 같으며 패수는 곧 대동강이다. 여기서 패강을 또 패수라 했어요. 대동강을. 어찌 이를 알 수 있는가? 당서에 이르기를 평양성은 한의 낙랑군으로 상구비를 따라 이 성을 둘렀고 남으로 패수가 근처에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지에 이르기를 등주에서 등북으로 바닷길로 가서 남으로 해안에 연하여 패강 입구의 초도를 지나면 신라의 서북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수양제의 동방정벌 조서에 이르기를 창의 방면 군대는 선박이 천리에 달하는데 높직한 돛은 번개같이 나아가고 커다란 군함은 구름처럼 날아 패강에 횡단하여 멀리 평양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고려의 대동강이 패수인 것을 명백하며 곧 서경이 평양이었던 것 또한 가히 알 수 있다. 당서에서 이르기를 평양성은 또 장안성이라고 불렀다라 하였고 그리고 고기에서 이르기를 평양으로부터 장안으로 옮겼다라고 하였으니 이 두 성이 동일한 것인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가까웠는지에 대해서는 곧 알 수가 없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자, 보세요.
적어도 역사를 적는 사람이라면 당서에 이르기를 평양성이 한나라고 상급위를 치고 어쩌고 근데 알 수가 없어. 또 당서에 이르기를 평양성을 또는 장항성이라고 불렀대는데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어. 자기가 앞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평원왕 28년에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당서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는데 두 성이 동일한 거, 당서에 옮겼다고 그랬는데 두 성이 동일한 건지 멀리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역사를 기록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적어도 평양성은 장수왕 때의 도읍이고 평원왕 때의 도읍은 장안성이다. 그러니까 이 두 성은 확실히 다른 건데 당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당서가 잘못인 것 같다. 라고 기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무로 폐수가 근처에, 평양성은 한해 낙랑으로 상급위를 따라 이성을 둘렀고 나무로 폐수가 근처에 있다. 당서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맞고 폐수는 대동강이 확실하다. 이것 또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평원왕이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장수왕이 도읍을 옮겼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라면 평원왕은 옮긴 장안성은 어디일까요? 적어도 그거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그게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서에 그렇게 적혔다고 무조건 그냥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한 소리가 이게 평양이 장안인지 장안이 평양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건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죠. 그거는. 더욱이 역사서 중에서 지리에 관한 걸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기록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제가 왜 차라리 기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국에 이제 지금 중국이죠. 중국에 갔을 때 제가 만주에 그 길림성 쪽에 그쪽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우리 동포 쉽게 말해 조선족 거기서는 뭐 학자라 그래요. 그 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지시한 그거를 자기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곡된 역사죠. 그래서 그거 왜 역사 왜곡 아니냐? 아니, 당신도 그 역사 연구했으면 다 할 텐데 왜 그런 왜곡된 역사를 쓰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냐?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거 따지지 마라. 나 지금 중국 사람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들을 돌봐준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국적도 중국이고 난 중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난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중국은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뭐 죽지 않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네가 지금 말하는 네 역사를 써라. 만약에 네가 그걸 쓰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내가 써놓은 것만 존재하고 내가 써놓은 게 존재하다 보면 내게 정사가 되는 거다. 그때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나마 우리같이 저마냥 또 많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쓰고 계시니까 이게 나중에 논쟁거리가 되고 우리가 국력이 강해졌을 때 중국하고 싸움이라 돼서 어떻게 만주를 수복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혼자 저렇게 역사 왜곡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고구려랑 대중국 발에 연표 띄는 거 정도나 해갖고 그냥 계속 전시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 정부가 돼야 되지 돼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쓰는 역사가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역사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그게 굳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국사회가 정말 역사에 가치가 있는 거라면 저거 역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여기에 그런 거는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안으로 옮겼다니까 그렇다면 그 장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평양하고는 다른 거다. 여기서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삼국사의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건 많아요. 물론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건 많지만 그렇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부식이 4대 사상에 져서 당서에 그러니까 그렇다. 당서에 그러니까 그렇다. 당서에 그러니까 이게 그 4대 사상에 져서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김부식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구려는 지난 이후부터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어. 이거 고구려를 쓴 거예요. 보정왕 때, 보정왕 마지막에 삼국사의 고구려 봉기 10 보정왕 마지막에 보면 김부식이 고구려를 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부터 동북의 보통 이게 진나라와 한나라. 근데 김부식이 썼는데도 이게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좌우지간 고구려는 진한 이후부터 중국의 동무모퉁이에 끼어 그 북쪽 이웃은 모두 천자의 관하가 있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영웅이 특별히 일어나는 불에 넘치는 이름과 자리를 가졌으나 두려움이 많은 땅에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가 그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동모퉁이에 끼어 있었다래. 모퉁이에. 그러나 겸손의 뜻이 없고 고구려 겸손하지 않고 천자가 봉한 강역을 침략하여 원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감히 중국 천자한테 까불어야죠. 그 9년에 들어가 살았다. 이런 까닭으로 전쟁이 이어지고 화가 맺어져 편안할 때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까불다 망했다는 거예요. 도읍을 동쪽으로 옮기고 수와 당의 통일을 만나고도 여전히 천자의 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며 왕의 사람을 토굴에 가두었다. 그 완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아 여러 번 죄를 묻는 군사가 이르게 되었다. 비록 어떤 때에는 기이한 계책을 세워 대군을 이긴 적도 있었으나 마침내 왕이 항복하고 나라가 멸망 후에야 그만두었다. 그럼 고구려가 이렇게 기어져 217년, 제가 217년에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역할을 한 게 진한의 모퉁인데, 그래서 668년에 망했으면 몇 년이에요? 무려 900년이에요, 900년. 고구려가 900년 동안 그렇게 중국한테 있다가 중국한테 까불어서 망했다? 마침내 왕복하고 나라가 멸망해. 그럼 중국은 그 사이에 몇 왕조가 흥했다 망했다 했는데요. 그것도 진나라가 처음 중국을 통일하고 그 전에 5, 16국 시대이 뭐냐 무지 어지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처음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열국이었잖아요. 열국 쟁탈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진나라가 처음 통일하고 그래서 한나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연나라가 거의 통일했었지만 하여간 그게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왕조들이 망하고 성하고 망하고 흥할 때 고구려는 꿋꿋했거든요. 그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까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끝을 보면 위아래가 화합하지 못하고 무사람이 먹힐 때는 아무리 대거에다 빼앗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나라에 예롭지 않고 백성들이 어질지 못하여 무사람의 원망을 일으키게 되면서 무너져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였다. 고구려는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신라가 당나라랑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지 절대 고구려는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이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신라가 김부시 자기가 신라 사람이잖아요. 경주 사람. 신라가 외세 주새끼 같은 그 김춘추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망하게 한 거지 절대 그 내분으로 망한 건 아니에요. 좌씨, 여기 좌씨는 좌씨 춘추전을 말해요. 춘추 좌씨전. 저자는 좌구명이에요. 좌씨라고 합니다. 좌씨는 말하기를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복이 있기 때문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재앙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일으킬 때는 백성을 보는 것이 다친 사람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이것이 그 복이고 나라가 망할 때는 백성을 흙이나 먼지처럼 하찮게 여기니 그것이 재앙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깊도다. 그렇다면 물은 나라를 가진 자가 포악한 관리가 백성을 구박하는 것과 강한 종족이 남의 재물을 탐내어 함부로 거둬들이는 것을 내버려 두어 인심을 잃는다면 아무리 잘 다스려 어지럽지 않게 하고 보존하여 망하지 않으려는 것도 어찌 강한 술을 마시고 취하기를 싫어하는 것과 다르리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구려가 뭐 엄청 잘못한 거예요, 이게. 중국하고 그냥 싸움이나 하고 그냥 중국한테 엉기기나 하고 이러다가 그냥 그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켜서. 그 절대 아니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거를 적는 바람에 고구려 건국년대를 바로 바뀔 수 있잖아요.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부터 중국의 동무모퉁이에 끼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생겨서 206년에 망했으니까, 그리고 고구려는 갑신년에 생겼으니까 그 진나라 그 사이에 있는 갑신년은 217년밖에 없거든, 기원전. 그래서 고구려는 기원전 217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앞에 신라의 뒤에 세워졌다고 강조하게 해서 신라를 기원전 57년에 세워지고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세워졌다 그래 놓고 나서는 스스로 뒤에다 맨 끝에다 이거 쓰는 바람에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에 건국됐다는 그 여지를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고마워요. 그렇지만 이게 내용을 보면 완전히 고구려는 그 중국한테 까불다 망한 나라.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서 망한 나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4대 사상에 젖어서 삼국사기를 쓰다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폐수, 폐강, 폐하 잘 구분했다가 또 이 폐수는 대동강이다. 뭐 이렇게 쓰고 여기다 나오죠. 폐수는 대동강이다. 이러면 그 역사서를 볼 때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폐수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어요. 신철수님은 폐수를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신철 선생님은 불조선이 진과 맹약을 맺고 연을 쳐서 멸망시키고 잔고 새로 국경을 정하면서 헌우락 이남에 연한 수백리 땅을 양국의 중립공지로 정하여 양국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그만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DMZ라고 말씀드렸죠. 사기에서 말하는 고진공지가 이것이다. 기원전 200여 년경에 기준이 불조선의 왕이 된 후 진나라의 진승, 항적, 유방 등이 반란으로 상곡, 어양, 우평 등지에 살던 조선의 옛 유민들과 연, 제, 조의 중국인들이, 우리 유민들하고 중국인들이 난리를 피하여 귀화하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기준이 중립공지에 들어가 살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진나라에서도 허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자 기준이 다시 한과 국경 협상을 해서 옛 중립공지는 불조선 소유로 하고 헌락을 경계로 삼았다. 중국 난민들도 들어오니까 양쪽에서 그러면 중국 난민들하고 우리 난민들하고 같이 섞였는데 어느 나라도 우리 땅으로 들어와 하지 않고, 아 그래? 그럼 마침 중립공지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살아.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기 조선전의 패수를 경계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불조선과 연이 만반환을 경계로 정했다가 이제 만반환 이북으로 물러난 것인즉 패수는 헌락을 가리킨 것이다. 이게 신채호의 패수예요. 자, 여기서 만반환은 그럼 뭐냐? 만반환은 신채호는 만반환은 문번환이며 만반환은 문번환이며 번환은 개평등지이므로 만반환은 개평 해성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즉 개원 해성 요하의 옆에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요하랑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게 만반환이다. 근데 만반환에서 북쪽으로 왔다. 근데 신채호 선생님은 여기서 그 서쪽이라고 쓰시라고 북쪽이라는 건 우리 지도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서북쪽이 되는 거죠. 서북쪽. 그거를 그 한반도에서 북쪽 위로 가는 건 북쪽 하다 보니까 북쪽으로 쓰신 것 같은데 서북쪽으로 간 거죠. 서북쪽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만반환에서는 서북쪽으로 갔다. 그리고 국경이, 그러니까 요하에서는 서북쪽으로 가서 그게 패수는 헌락을 가리킨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락이 요하라는 말씀을 로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기록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은 패수는 헌락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면서 만반환에서 서쪽으로 갔으니까, 북서쪽으로 갔으니까 그거는 만반환은 패수는 아니죠.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패수였다가 거기에 갔다 그 소리예요. 불조선과 연이 만반환을 경계로 정했다가 이제 만반환 이부로 물러난 것인즉 패수는 헌락이다. 그러니까 만반환은 아니다. 패수는 헌락이지만 헌락을 해서 정확하게 정해야지는 못해요. 다만 기준이 유민들로 하여금 고진공주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립공주는 불조선 소유로 했다는 것을 보면 불조선의 경계가 특히 불조선의 경계가 난하까지였으니까 패수는 난하나 그 지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아까 봤잖아요. 자, 고조선의 옛 유민들과 연, 제, 조의 중국인들이 난리를 피하여 귀화하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기준이 중립공주에 들어가 살게 하고 한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자 다시 한과 국경협상을 통해서 옛 중립공주는 불조선 소유를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난하까지 일단 불조선 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불조선 소유를 하고 또 중립공주를 줬냐 안 줬냐, 이거는 사실 조금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또 중립공주를 줬다면 그 요하하고 난하 사이보다는 훨씬 가깝지만 난하하고 영정하 사이에 이하가 있고, 그러니까 대능하처럼 이하가 있어요. 그 난하하고 영정하가 있으니까 중립공주는 영정하까지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난하나 혹은 영정하가 패수가 아니냐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바로 이 지도예요. 이 지도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원 해성이 여기입니다. 개평이 지금의 개원이에요. 그때 개평이.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은 여기에 있다가 그 북쪽으로, 이게 사실은 지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쪽으로 왔다, 북쪽으로. 그러면 그럼 시라모네 강으로 간 거야? 그게 아니라 서쪽으로 간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난하까지, 왜? 그 진조선의 국경이라고 이 중립공지를 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중립공지를 뒀다가 그 번조선이 난하까지로 국경을 정하고 그리고
한 문제랑 이제 한 나라랑 그 여기 보면 한 고조 유방이랑 한 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자 기준이 한과 협상에서 중립공주는 불조선 소유로 하고 그랬으니까 이 중립공주는 불조선 소유로 하고 그게 불조선이 여기까지 간 거죠. 그 원래 이제 그 유한조선이 그래서 여기까지 있다 망하잖아요. 한 나라한테. 그리고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새로운 국경을 정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영정화가 그 중국 쪽 국경은 영정화, 우리 쪽 국경은 나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하라고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중립공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아까 그 북한학자들이 얘기한 그 대능아 이게 폐수라고 북한학자들이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하랑 나나가 이쪽은 중국, 이쪽은 고구려 그러면서 이게 고조선 그러면서 이게 그 폐수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폐수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가까워도 압록강의 의미랑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 쪽으로 넘어와도 요하 동쪽으로는 안 왔다는 거예요. 누가 정의를 했든 간에 요하 동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는 신채호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나 아니면 영정하지만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 왜? 신채호 선생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반반해서 북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폐수는 국경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일로 왔다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가리키는 게 일반적인 보통명사로 폐수라는 거다. 그래서 그 고유명사인 강은 또 따로 있다.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수는 나나, 영정화, 요하, 뭐 물론 대능화도 속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폐수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했을 것이다. 특히 압록강은 요하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폐수는 결국 압록강하고 같은 강을 일컫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압록강이 여기 이 북한 여기 한반도의 끄트머리를 흐르는 이 압록강이 있어서 제 말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압록강은 저게 아니에요. 원래 압록강은 물수변의 녹자를 쓰는 압록강은 요하였다. 근데 그 요하가 결국 국경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한때는 나나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발전하면 제가 감당을 못하고 좌우간 적어도 폐수는 국경을 가리키는 게 확실하고 그게 나나 영정화 또는 요하로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다. 특히 압록강도 그거랑 같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폐수 적봉을 중심으로 홍산문화 유적 발굴 영역도는 그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릴까 그냥 할까요? 예, 여기까지만 하죠 뭐. 자,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폐수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번조선이 나나까지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적봉이거든요. 이게 번조선의 수도라고도 그래요. 수도가 적봉이었었다고도 그래요. 물론 신채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그 개원 그쪽이나 개원이나 이쪽 해성 이쪽 어디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봉이 번조선의 수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산문화가 바로 이 적봉을 중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선치인데 여기가 이게 홍산문화 유적 발굴 영역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산문화 유적 발굴 영역도니까 결국 나나까지가 그 국경이었고 나나가 폐수가 아니었었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평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고구려 수도 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요하 그리고 나나 영정화. 특히 요하는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고구려와 국경이었으며 나나가 고조선과 한족 중국의 국경은 나나였을 때도 있고 요하였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지도를 잘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